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오랜 시간, 거의 하루 대부분을 앉아 계실 텐데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다리를 꼬거나 턱을 괴는 등 잘못된 자세를 하다 보면 골반까지 틀어지면서 골반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취준생들의 경우에 이 골반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스트레스만 해소하면 개선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통증을 방치하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나빠지기 전에 스트레칭 꼭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부터 건강한 습관과 함께하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은 또 건강한 수요일 접종보센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하반기 공채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다 같은 발언으로 속을 뻥 뚫어주시는 분입니다.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송아 쌤, 잡소리꾼 녹화한 거 모니터링을 해보셨나요? 그거 제가 모니터링을 좀 하다가 네. 저는 네. 궁금한 게 들어가기 전에 소주 한잔 하시고 들어가시는지. 그러니까 그런 주변 평이 있더라고요. 얼굴도 네. 또 시뻘겋게 아주 잘 나왔더라고요. 아니, 예상외로 잡소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그러니까요. 네. 반응이 굉장히 또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잡소리도 또 어떻게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다음은 제가 술을 먹고 들어가려고요. 안 드셔도 그리고 될 것 모니터링 때도 제가 먹고 봐야지 이거는 못 보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수위 조절을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기업의 공채 전략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어떤 기업을 저희가 좀 살펴볼까요? 네, 정말 지금 시기에는 굉장히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인적성을 어느 정도 본 상태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기업들은 인적성의 기회가 또 주어지지 않은 분들이 또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굉장히 또 주목하실 만한 좋은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농어촌공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농어촌공사를 선정해 주신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농어촌공사는 일단은 지금 시기에 이제 정말 나는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나, 내가 뭐가 부족해서 여기 지금 다른 분들은 인적성 보고 있는데 난 인적성 볼 곳도 없나,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열려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그런 학벌, 그리고 학점 이런 것들을 거의 보지 않는 기업이고 어학 성적에 대한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기업이다라는 취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이 학벌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은데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한국농어촌공사의 하반기 공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을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농어촌공사 5급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5급 신입사원 공채는 현재 23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받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류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 채용 절차를 살펴볼 텐데요. 네, 채용 공고 살펴보면 일단 모집 부문으로는 행정, 전산, 토목, 지질, 기전, 환경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채용 절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류 심사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일반 전형은 공인 어학 성적과 자격증 그리고 가산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농어촌과 보훈 전형은 자격증과 가산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필기시험 살펴보겠습니다. 필기시험 직무 수행 능력 평가와 직업 기초 능력 평가 그리고 인성 평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필기시험에 합격한 분들은 면접에 하게 됩니다. 직무 수행 능력과 기초 직업 능력을 함께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면접까지 합격을 하시면은 신원 조회를 거쳐서 이제 최종 합격이 하게 되는데요. 사이다 같은 송아쌤과 함께 채용 공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함께 채용 절차도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채용 전형을 보니까 서류 전형이 오늘 10시부터 한 5분 전에 시작된 네. 굉장히 따끈따끈한 또 공사를 가지고 오셨는데 자, 한국농어촌공사 채용 전형 신입사원 공채 특징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정말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벌도 보지 않겠다. 학점도 보지 않겠다. 정말 기본적인 어학 성적 뭐 이런 간단한 것들만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간단한 것들 중에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격증은 아무래도 이건 경영학과라든지 뭐 그런 상경 계열보다는 토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계 그런 공학 계열 학생분들에게 많이 포함이 되는 걸 텐데요. 일단 어학 성적의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600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돼 합격선이냐? 이거는 모두가 공공연하게 아는 비밀인데 850점 이상이면 모두 만점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뭐 900이건, 네. 990이건, 850이건 다 그냥 만점으로. 그렇죠. 그렇기 아. 때문에 결국에는 자격증 취득이 당락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학벌이나 학점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놓칠 수 없는 도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채용 문이 활짝 열려 있는지 궁금한데 규모는 어느 정도로 뽑을까요? 네, 그런데 또 제가 오늘 이 기업을 가지고 오면서 굉장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채용 규모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업들도 이번에 우리 좀 많이 뽑아요라고 했을 때 뭐 공공해도 그러니까 공공명 채용해도 뭐 12명, 뭐 10명 뭐 이 정도 선인데 상경 법학 계열만 100명, 기계과 전기과 100명, 토목과 130명, 그야말로 채용 노다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노다지. 저희가 오늘 또 노다지를 캐는 신분을 네. 한번. 이게 채용 인원도 많고 어떻게 보면 문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그렇죠.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제 송아쌤 제자들이나 다른 취준생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아, 제가 또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관심이 낮기도 하고 관심이 높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관심이 낮은 이유는 지금 말씀드릴 텐데 연봉이 성과급 미포함이긴 한데 2,470만 원, 그러니까 2,500만 원 정도 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연봉은 조금 낮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모토가 가늘고 길게 가자다라는 분들이라면 지원을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관심이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 시기쯤에는 아무래도 내가 이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아, 나는 올해 무조건 취업을 해야겠다. 아니면은 이제 나는 이런 곳에서 조금 어떤 경험을 쌓아서 이렇게 중고 신입으로 내년 상반기를 노려보겠다 하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높게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모두가 너를 손잡아주지 않을 때 토익 850만 넘으면 내게 오라 라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작년 하반기나 올해 지난 상반기나 올해 진행된 상시 채용도 혹시 있었나요? 아,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성과급 미포함 2,470만 원. 아, 그러니까 일단 오라고 하니까 가긴 갔는데 이거 딱 이제 통장 잔고 열어보니까 이거 뭐 장난하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중간 이탈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수시 네. 채용도 뭐 간간히 열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탈락하신 분들이 재지원을 할 때 혹시 이번 하반기에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 네. 근데 재지원을 했을 때 재지원 이력이 시스템상에 노출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재지원을 했다고 뭐 불이익을 준다거나 하진 않고 오히려 또 지원을 하는 걸 보니 굉장히 우리 기업을 오고 싶은 지원자다라고 평가를 오히려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농어촌공사 각 전형별로 저희가 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자소서가 될 텐데 학생들이 좀 체감 난이도랄까요? 어려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뭐 들어가기 쉬운 것처럼 좀 쉽게 생각하는지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공기업이라는 곳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공기업은 자소서에 대해서 평가를 거의 안 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공기업은 1차 전형에 대한 평가가 자소서가 아니라 거기서 정해놓은 기준들, 뭐 자격증,
뭐 어학 아니면 학점 이런 뭐 학점은 거의 보지 않지만 이런 어떤 우리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로만 거의 평가를 하고 자소서는 면접에 갔을 때 면접 소스로 활용하기 때문에 자소서의 뭐 난이도를 좀 평가하기는 어렵겠고요. 네. 그냥 뭐 문항이 나중에 면접에서 소스로 쓰인다. 뭐 이 정도로만 우선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비중은 이제 뭐 서류 평가에선 없다. 그런데 뭐 그 문항들을 봤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면접에서 가장 물어보기 좋은 문항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컴팩트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자소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어김없이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뭐 특별하게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워낙 따끈따끈한 공채를 가지고 채용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가 10시 10분이 지나고 있는데 열린 지가 지금 11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항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네네. 그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금 방송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 채용에서 열렸던 문항을 가지고 본다는 거, 그래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지원 동기, 그리고 뭐 공사를 지원했을 때 어떤 업무를 해보고 싶은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에 왜 지원했고, 그리고 대부분 뭐 행정, 뭐 아니면은 뭐 정비 사업, 뭐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업무가 열리는데 거기에서도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은 사업 분야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 친구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구나 해서 나중에 그 분야로 배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네. 그런데 한국농업촌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기업에서 하는 것들은 농어촌에 가서 뭐 농부분들 뭐 손잡아드리고 힘내십시오 뭐 이런 기업이 아닙니다. 네. 농어촌 정비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정비 사업은 말 그대로 농민분들께서 이렇게 뭐 요즘 옛날처럼 뭐 이렇게 뭐 일일이 뭐 모내기를 뭐 손으로 심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화를 하기 위한 경장로, 경지 정리 이런 것들을 하고 농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은행처럼 돈을 대출해드리고 이런 농지 은행 사업, 그다음에 뭐 지하수, 용수 이런 것들 개발하는 사업, 그리고 농어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가꿀 수 있을까 직접 연구해보는 이쪽은 이제 농업 관련 이제 전공분들이 아무래도 쓰시겠죠.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제로 기계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일을 합니다. 근데 뭐 또 나라 사랑, 뭐 우리 할아버지가 농부셔서 나도 여기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 쓰셨다가는 아주 씨알도 안 먹힌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지원 동기 하면은 항상 뭔가 좀 연관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농촌이랑 어떤 연관점이 아예 없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쵸. 조금이라도 좀 쓰는 게 좋을까요? 이게 또 연관이 또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맞아요. 롯데리아를 좀 먹어봐야 좀 롯데에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롯데월드 좀 가봐야 좀 롯데에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이 기업과 연관성이 있고 농촌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강점이 있는데 이게 여기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고만 어필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연관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냥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 강점 위주로만 어필해 주시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짜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꼭 억지로 맞춰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이 부분을 또 꼭 생각해 주시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문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자신이 왜 한국농어촌공사의 인재상 전문 존중 협력에 부합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지 서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저희가 좀 써봐야 될까요? 네. 이건 역시 인재상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주인정신, 무한도전, 협업, 청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우선 자소서에서 가장 어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협업이라고 항상 모든 이제 농어촌공사 채용 설명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필하셨으면 좋겠는 건 청렴인데 그다음에 이제 가장 조금 여러분께서 지나치게 어필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전입니다. 네.
모든 기업에서 도전을 좋아하기는 하나 아무래도 공기업이라는 어떤 기업 문화상 너무 지나치게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면 약간 농업이라는 분야는 뭐 반도체 이런 산업과는 달리 아주 혁신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쪽이 아니고 아무래도 조금 도심 쪽에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지역 쪽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너무 혁신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에 좀 맞는 친구기 때문에 지방 근무에는 잘 맞지 않다, 농업 분야에는 맞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전, 진취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기업의 성격에 맞춰서 이번 문항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또 3번 문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기술하시오 500자 이내로 작성하는 건데요. 이 세 번째 항목에서 전문성이 등장을 해서 범위가 상당히 넓게 느껴지는데 네. 이것도 뭐 지원 동기처럼 꼭 농어촌 공사랑 연결시켜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죠. 농어촌 공사라기보다는 직무와 연관을 시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직무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싶냐. 예를 들면 나는 지하수 쪽에 대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지하수 관련돼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고 그걸 잘할 수 있는 나의 전공 역량이라든지 공모전 수상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대부분들 이력서에 있는 뭐 기사 공부라든지 뭐 토익 공부라든지 이미 이력서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부했는가를 어필하면 이미 이력서에 있는 내용을 또 쓰는 게 되기 때문에 자소서라는 것은 이력서에 없는, 이력서에서 쓸 수 없는 나만 알고 있는 에피소드를 또 하나를 쓸 수 있는 창이기 때문에 이력서에 없는 내용 중에서 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항입니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라. 이건 또 어디서 많이 조금 봤던 문항인 것 같아서 이걸 또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려주시죠. 네, 이게 참 농어촌 공사는 뭔가 어디서 이렇게 프레이즈를 따오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줍잖게 뭔가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잘 약간 SK 모 기업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S 다 얘기하고 모 기업이래. 네, 어쨌든간 이거는 좀 SK 같은 데를 떨어지셨던 분들 같은 경우 중에 나는 이 문항은 굉장히 잘 썼는데 왜 떨어졌지 하는 분들은 복부 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SK를 지원하셨던 분들 중에 나는 토익 만점 받기, 성적 잘 받아서 장학금 타기 이런 걸 쓰셨던 분들은 복부 탔다가 2019년에도 이 방송 그대로 보고 계실 거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라는 건 내 성적 혹은 내 금전적 이득 이런 어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내가 꼭 이득이 되진 않지만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 법한 무언가를 썼을 때 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내가 뭐 하다못해 기타를 배우더라도 기타를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에는 로망스 정도만 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높은 수준의 곡을 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예시더라도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이런 목표를 세웠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 이 목표를 내가 세웠고 그걸 통해서 뭘 느꼈고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고 이것들 위주로 서술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재가 꼭 대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소서 1번에서 4번 문항까지 살펴봤는데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구직자 여러분들이 꼭 눈여겼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정말 이거는 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자소서를 쓰실 때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게 여러분은 자소서를 쓰는 것이지 농어촌공사 소개서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이렇게 훌륭해서 제가 갈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나 한번 뽑아보쇼.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든 직무 강점이든 내가 여기와 부합하는 인재상이든 다 나의 강점 위주로 서술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항상 오시는 쌤들마다 강조하는 부분이어서 네. 나아가 어떤 강점이 있고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그러면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이제 필기 시험을 보게 될 텐데 한국농어촌공사의 필기 시험 또 난이도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나요? 네. 실제로 NCS 필기 시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인적성만 준비하시던 분들은 난 이거는 나와 맞지 않고 내가 안 해본 거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이번 한전 시험이 일주일 전에 있었는데 서류 합격하시고 나서 한전 필기 시험 안 간 분들이 꽤 되세요. 나 그냥 삼성 사트만 하겠다. 어차피 준비 안 해본 거라서 안 갈래. 시간 낭비하라고 하신 분들이 꽤 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NCS 필기 시험과 인적성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필기 시험은 인적성과 마찬가지인데 전공 시험이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전공은 기사 시험을 취득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풀고도 남을 만큼의 수준 정도만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NCS라는 건 인적성과 마찬가지의 IQ 테스트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인적성이 어느 정도 준비됐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푸실 수가 있습니다. 전공 필기 점수는 경영학과로 정도 쳤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세무, 그 외에 7급 수준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 이공계 수준으로 봤을 때는 기사 시험보다 조금 더 쉬운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기계과 수준으로 봤을 때 어떤 과목들이 나오는지 조금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재료, 열, 유체 이 3역학 외에 동역학까지도 출제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 위주가 아니라 이 NCS에 나오는 필기들은 보통 개념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개념 정도만 알고 있는 분들은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전공보다는 NCS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네, 그러니까 인적성, 뭐 이렇게 주사위 돌리고 뭐 이런 것들 충분히 해보신 분들은 그냥 가서 푸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전공 공부보다는 NCS를 좀 미친 듯이 풀어볼 것 같은데 그러면 이보다는 조금 더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떤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준비도 중요한데 진짜 고득점 하시려면 시험장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 시험 보기 전에는 무조건 만점 받을 거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수준의 내가 해가지고 거의 뭐 막 합격 거의 뭐 무슨 할아버지 수준으로 볼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 절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모르는 문제, 막히는 문제 있을 때 이거 어떻게든 풀어야지 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모르는 그 문제는 무조건 틀릴 거고요. 모르는 문제 뒤에 있는 모든 문제 다 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다 잡아먹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야지 모르는 문제 잡고 있으면 모르는 문제 뒤에 문제 다 날려서 그 해에 있는 그 필기시험 빠이빠이.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 나오면 과감히 포기하시는 게 진짜 고득점의 핵심 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르는 문제도 잘 넘어가고 문제를 잘 풀면 면접 전형을 이제 맞닥뜨리게 될 텐데 한국농어촌공사 면접 특징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실무진 면접과 임원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공기업이기 때문에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블라인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PT가 이제 직무 면접이고 임원 면접이 여러분이 아시는 인성 면접이다라고 아시면 되겠는데 모두 그룹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PT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주제 주고 발표하고 이게 아니라 상황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 특정 상황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이미 필기시험에서 충분히 직무에 대한 어떤 역량을 평가가 됐기 때문에 약간의 인성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회사의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위주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직무나 기업에 대한 분석, 본인이 얼마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자소서에 1번 문항 지원 동기를 제외하고는 2번하고 3번, 4번 항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 네. 이 부분은 뭐 지금 확인을 하시고 저희 제작진이 또 바로 열시땡하고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1번 네. 지원 동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2, 3, 4번은 좀 확인을 하시고 천천히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면접으로 계속 이어가 보면 그렇다면 면접을 잘 보려면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네, 면접에서 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로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하셔야 될 질문들을 몇 가지 드릴 텐데 10년 뒤 나의 모습, 요거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두 가지 버전으로 기업 안에서 나의 10년 뒤 모습 그리고 기업 밖에서의 모습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질문이 나오냐면 본인의 10년 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럼 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네, 뭐 그건 알겠는데 뭐 우리 기업에서 말고 뭐 본인이 뭐 개인적으로 뭐 다른 뭐 10년 뒤의 미래 모습은 뭐 그려보신 게 없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뭐 저는 뭐 아기 뭐 잘 낳고 뭐 토끼 같은 마누라 뭐 이런 기업 이외의 본인의 모습에 대해서도 또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냥 직무 강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팀 프로젝트인데 이런 거 잘했다 외에 타인과 차별되는 나만의 강점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프로젝트 잘했다, 공모전 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거 하나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개인적 역량, 뭔가 촌철살인 같은 멘트 하나는 준비를 해두시고요. 농어촌공사가 향후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나? 라는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는 사업들 이외에 최근에 농어촌공사가 주력하는 것들 예를 들면 해외에 도로를 까는 사업이라든지 해외에 농어촌을 예를 들어서 정비한다든지 그런 해외 사업들 분야에 대해서 좀 잘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하면 좋겠냐.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뭐 이미 있는 고택들을 잘 개조해서 카페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추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방 근무가 아까도 이제 뭐 잠깐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지만 지방 근무가 굉장히 필수적인 기업에서 면접에서 자네 지방 근무 당연히 할 수 있나 했을 때 저는 조금 힘들겠습니다 하면은 거의 바로 떨어지는 건가요? 그거는 뭐 바로 떨어지는 거 확인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가세요 할 테니까 뭐 그거는 뭐 확인하실 필요가 없죠.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냥 지방 근무는 당연하고요. 이거는 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지방근무는 뭐 이공계열 분들이라면 혹은 예를 들어서 뭐 유통채널 관리 쪽에 있는 뭐 문과생 분들도 지방근무가 좀 뭐 할당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꿀팁을 좀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근무 괜찮은가라고 했을 때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단. 요즘 같은 경우에 없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라고 누구나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이 기업에 꼭 가고 싶다는 적극성을 어필하시려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가 아닌 기업이라고 예를 들어서 했을 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네, 괜찮습니다. 제가 뭐 이미 벌써 여기 왔다는 생각을 제가 좀 말하자면 김치국 마시고 이미 알아봤는데 뭐 월세가 1025 정도 되더라고요. 뭐 이 정도면 뭐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미 얘는 월세까지 알아보셨어요? 그 정도까지 막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굉장히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뭐 예뻐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1025 정도의 월세에 뭐 좀 개인적인 친구들도 덜 만나고 뭐 열심히 정말 업무에만 집중하면 뭐 결혼 자금도 더 많이 모으고 저는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이 친구는 정말 뭐 지방 근무에 뭐 괜찮은 것 같군 뭐라는 느낌이 들 것 같고요. 뭐 기업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인재를 선호하는데 뭐 이런 답변도 또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지방에 뭐
연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모르는 만큼 더 열심히 뭐 주말에도 서울에 안 올라가고 뭐 이 지역의 맛집들을 모두 깨서 뭐 회식 같은 거 할 때 뭐 모르는 맛집이 없을 정도로 더 열심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라든지 네. 이런 적극성을 어필하신다든지 뭐 아니면 농어촌공사 기준으로는 저는 굉장히 농업인에게 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리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적극성을 한 발 나아가시는 대답을 하셔야지 그냥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뭐 지방 농어촌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는 똑 떨어지는 지름길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머성아 쌤이 말씀하신 대로 대답을 하면 정말 뽑고 싶은 신입이 되는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게 저는 또 궁금한 게 지방 근무가 필수니까 어떤 지역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지역을 정해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순환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네, 식으로 네. 좀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역 연고가 실제로 있는 분들이라면 그 지역 우선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정말로 뭐 할머니, 고모 뭐 이런 식으로 면접에서 만약에 정말로 연고가 있을 시 얘기를 하셨다면 그 지역 우선으로 아마 배치가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TO가 급한 쪽 위주로 아마 이런 식으로 뭐 임의로 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소서 그리고 필기, 면접 전형까지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하반기 공세를 준비 중인 지원자 여러분들에게 송아 쌤이 신의 한 수를 주시죠. 이거는 정말 그냥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취준생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취준생 분들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딱 내 입맛에 맞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경험을 쌓고 다른 기업을 다시 지원하는 것과 정말 무직으로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자소서 좀 뜨다가 누워있다가 밥 먹다가 이렇게 해서 보내고 다음 상반기를 준비하는 것과는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합격해보고 그리고 좀 일을 해보고 지원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소서 쓰시고 NCS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적성과 거의 같습니다. 일단은 지원을 해보시라는 게 저의 일단은 팁 아닌 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아 쌤은 항상 취준생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셔서 네. 굉장히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정말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100만 취준생들을 위해서 열리라는 코너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쉴 새 없이 바쁜 중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오늘. 발걸음이 유난히도 가벼운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도 고단했을 당신에게 내 마음을 전합니다. 고된 하루의 끝에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일한 만큼 보장받는 사회, 노동자도 고용주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 약 260억 개.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 시간 최소 500년. 지구도 한 번 쓰고 버리실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처음의 시작 접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고색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지오닉스입니다. 무전 전원 장치 및 정류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영업 지원과 영업 관리를 담당할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영업 계약건에 대한 관리, 등록, 매출 관리와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학력은 고졸 이상,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경력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190만 원이며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22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업지원 관리 직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은 직업훈련생 및 IT 사무직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2018 여성 IT 사무직 취업 박람회 꿈 드림 안내입니다. 10월 18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다목적 홀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는 IT 분야와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려는 2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구인 구직 간의 1:1 현장 채용 면접을 진행하며 이 외에도 이력서 사진 촬영, 서류, 취업 서류 코칭, IT 직업 교육 상담, 적성 검사 등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구직자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준비하여 행사장으로 오시면 현장 면접이 가능합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031-270-9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행사가 10월 18일에 개최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연자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박가혜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은평구 연선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성한트랙에서 전자부품 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정밀급 직류, 교류, 전류 센서 개발 및 품질 연구, 캐드 설계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급여는 연봉 2,400에서 3,200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권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기 때문에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에 위치한 DMG 미디어에서 바이럴 마케팅 수행 신입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바이럴 진행 및 결과 보고서 작성, 블로그 콘텐츠 작성, 블로그 기자단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언어 문학 계열 데이터베이스 응용공학 전공자와 포토샵 및 일러스트 가능자를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2,2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알면서도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불편부당한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취준위원장이자 안방대감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송쌤을 정말 오랜만에 좀 뵙는 것 같아서 안경도 좀 스마트하게 바꿨어요. 네, 안경 바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안경 바꾼 거랑 네, 최근에 그 사무실 인테리어를 좀 바꾸고 이사를 좀 하는 계획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무실 한 20군데 넘게 보고 또 지금 최종 확정을 어저께 하고 그래서 저희가 좀 이동할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쓰고 있었어요. 네, 이사가 또 굉장히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바쁘셨을 텐데 또 송쌤이 좀 살이 쪘다는 얘기가 들려서 살이 좀 찌셨나요? 네, 좀 잘 먹었더니 요즘에 아무래도 가을이라서 살이 좀 찐 것 같습니다. 신세미 캐스터는 또 가을하면은 먹을 걸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 잘 절제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요즘에 절제가 잘 안 돼가지고 밥 먹고 시리얼 먹고 막 좀 계속 먹고 있어요. 간식으로 시리얼을? 네, 자꾸 입맛이 자꾸 돌아가지고 가을 되니까. 가을이라서 입맛이 돌았다고요? 그 약간 가을에 말도 살찌고 다들 살찌는 계절 아닌가요? 항상 좀 잘 드시길래 가을을 또 타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송쌤이 이렇게 순둥순둥한 얼굴을 하시고 이렇게 취준위에서 열변을 토하시는 모습이 참 그리웠는데 오늘은 준비하신 주제가 어떤 건지 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제 좀 분노할 만한 주제를 좀 갖고 왔는데요. 읽어드리면 일단 최근에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별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취준생들에게 지나친 정보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이를 취업준비생에 대한 갑질로 보고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채용 갑질은 정말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건 그럼 바로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채용 시즌이 되면서 취준생 여러분들이 한 시즌에 지원하는 기업 수가 어림잡아도 10곳은 넘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에 지원을 하면서 부모님은 뭐 하시니와 같은 일명 신상털기식의 이력서 겪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차별을 줄이려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가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과는 다르게 아직도 지나친 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직장, 직급을 묻는 이전의 이력서 방식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가 하면은 심지어 사업 아이디어까지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부 취준생들은 취업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구하는 이런 이력서에 대해서 당연하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신상털기식의 입사 지원서, 아직도 여전한 채용 갑질입니다.
네, 오늘 신세미 캐스터의 손목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송쌤이 취준생들이 컨설팅 하실 때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갑질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편인가요? 네, 그래서 대개 입사 지원의 형태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채용 시스템을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입사 지원을 하는 방식이 있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사 방식의 이력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들을 작성한 다음에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부분 모두 갑질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 취업준비생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에서 조금은 지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사례도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일어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런 좀 사례가 되는 기업이랄까요? 그런 기업이 또 있나요? 그렇죠. 이제 그 최근 화제가 된 다양한 이제 패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중견 패션 기업인 S기업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지원하기 이전에 두 가지를 좀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기업이나 다 받고 있는데 네네. 이 기업이 조금 독특한 것은 S기업은 이 개인정보 외에도 민감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사 후에 근무부서 또는 이제 입사 후에 업무 배치 등을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명시 조항이 있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게 민감 정보라고 하니까 아직은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어떤 수준의 정보를 요구하는 건가요? 그렇죠. 민감 정보는 이제 그 정의학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한데 이 기업이 정의한 민감 정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장애사항, 두 번째는 종교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사실은 그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입사 시에 종교는 사실 평가 요소는 아니지만 기업 문화가 그 기독교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감안해서 지원해 줄 것을 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게 어쨌든 이 회사는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입사 시에 종교는 평가 요소가 아니지만 기독교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이를 감안해서 지원을 해달라. 네. 이거는 거의 무언의 압박으로 좀 손이 보이거든요. 목을 조르는 듯한. 이게 좀 종교를 쓰지 말라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종교는 어떻게 보면 진짜 개인의 자유인데 이제 그 예를 들어 불교를 믿는 학생이 여기 지원했으면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사유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 그것들을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거를 민감 동의까지 받고서 이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것도 없애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민감 정보를 받는다는 것은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전히 이제 이 기업은 사진 또한 필수적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사진뿐만이 아니라 사는 곳, 메일 주소 또는 이제 생년월일과 이제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가장 구시대적인 항목인 저도 이제 이걸 보고 좀 놀랐는데요. 그 가족 사항을 입력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 가족 사항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입력을 요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까 진호쌤이 입사 지원서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싶지 않으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 기업에서 썼다라고 했는데 왠지 여기는 입력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민감 정보뿐만 아니라 사진 첨부에 가족에 대한 정보까지 묻고 있는데 대체 이거를 뭐에다 쓰려고 하는지도 궁금해지고 이 입사 지원서에 갑질 횡포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가족 사항에 어떤 부분까지 입력을 해야 되냐면 조모, 조부, 숙부, 그리고 숙모, 장인, 장모까지 다양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회사, 소속 회사, 그리고 직급까지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블라인드 채용 시대에 이런 것들이 왜 도움이 되는 것이며 이런 것들 왜 받고 있는지 입사를 하다가 포기한 친구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추세와 거의 역행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장인, 장모, 뭐 숙부, 숙모 쓰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읽으면서도 굉장히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장과 체중을 또 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S기업도 좀 이 정도면 내부에서도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한 언론 쪽에서 이제 컨택을 해서 좀 물어봤는데 당연히 이 부분은 지금 선택 사항으로 뭐 하게끔 되어 있고 나중에는 삭제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취업 준비생에 대한 그런 이제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아직까지 인사 담당자들에게 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는 그 기업의 대표이사들 또한 이런 것들이 일어날지 사실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혹시 진원 쌤이 입사 지원서를 코칭하다 보면 네. 이런 사례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죠. 입사 지원서 코칭하다 보면 아직도 소위 이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의 학력,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근무처라든지 또 근무처의 구체적인 직위까지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게다가 종교라든지 혈액형, 아까 전에 체중 같은 경우는 되게 민감한 거잖아요. 사실 친구끼리 물어보기도 좀 애매한 건데 그쵸. 이런 거가 대체 왜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이제 인사 담당자로 채용을 좀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선입견이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편견을 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 확실히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여 이제 지원자가 빈칸으로 남겨두었을 경우에는 이제 면접에서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선택사항이니까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이드가 주어진다면 이런 부분은 차라리 입력을 하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부분은 알아서 스스로 조절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신세미 캐스터가 기업 측에서 이 사원이 아닌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요구했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이 기업은 이제 대기업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L기업이라는 이제 곳인데 사업 아이디어를 내라는 자기소개서 문항이 이제 학생들에게는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나를 뽑아야지 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라고 하냐. 내가 현직자도 아닌데 이제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회사 측에서는 어떠한 변명을 지금 하고 있냐면 이것은 뭐 생각의 흐름이라든지 아이디어 또는 사업가 정신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임원으로 뽑아야지 왜 주임으로 뽑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개인정보로 분류돼서 차후에 폐기를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어색한 변명으로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이게 이런 아이디어 구상을 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괜찮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지원자가 있고 그런데 이거를 또 그냥 뭐 너의 아이디어를 단순히 보겠다 이것도 아니라 나중에 악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준생들의 다급한 마음을 또 악용한 게 그쵸,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원소스 멀티 유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 번을 하면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은 중요하고 인사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 읽는 것들이 이제 꼼꼼하게 좀 읽는 기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소스 멀티 유즈를 잘못 활용한 예죠.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또는 현업의 이제 팀장님들이 읽을 것인데 읽을 때 자기소개서에 대한 채점도 하고 그러면서 사업 아이템도 없고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지만 취업준비생의 권익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폐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업자로 뽑을 것도 아니면서 주임 또는 사원급으로 뽑을 거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갈취한다는 느낌밖에 사실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 기업이 실제로 좀 이런 지원자의 아이디어를 남용하거나 오용한 사례가 있나요? 그렇죠. 악용하는 사례도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불합격시켜 놓고 좋은 아이디어를 그 읽은 사람이 사내에서 제안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아이디어를 도용을 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미비하고 이 법망이 약간 이제 벗어나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충분히 아이디어 도용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은 조금 이 부분까지는 법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나를 뽑지 않고 그냥 나중에 봤을 때 그 사업 아이디어가 이용됐는데 이걸 따져도 뭐 그쵸. 우리 사원들이 낸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신세미 캐스터가 같은 비슷한 경우를 겪는다면 어떨 기분일까요? 뭐 저를 뽑고 써준다면 정말 좋은데 또 저를 안 뽑고 제 거를 도용을 했다고 하면은 진짜 속에 열불이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대기업이다 보니까 뭐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없고 그래서 그냥 뭐 친구들한테만 한탄하고 이럴 것 같은데 너무너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게 정말 대기업의 채용 갑질 중 대표적인 사례가 또 되는 것 같은데 기업의 의도가 좀 너무 뻔한 것 같아서 송 쌤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대학생 때 저도 공모전을 냈는데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3년 정도 있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광고에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저도 이제 되게 와닿는 아이디어고 그때 이제 같이 참여했던 친구들이 이걸 보고서 이제 화를 좀 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평가를 하려면 공모전 활동이라든지 또는 이제까지 했던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라는 방식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이지 꼭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을 해야 되는지는 확실히 좀 지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보면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 노동법에 대한 분야가 이제 고용자 그리고 사업주 그리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제 저희 이제 직장인들끼리의 이제 법을 규율을 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아직까지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미진한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업준비생을 위한 법안까지 발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제가 봤을 때 미진해요. 빨리빨리 좀 추진이 돼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관계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빨리 저희 이제 직업방송에 대한 이런 지금 이슈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채널이라든지 또는 각종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갑질을 당했던 사례가 있으면 빨리 이것들을 전파해서 저희 쪽에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다 이제 공개를 해드리고 빨리 이것들을 지금 사회화를 시켜가지고 토론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좀 인지가 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 발의까지 됐다고 하는데 그럼 실제로 법적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나요? 없습니다. 그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사실 도용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 보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겁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련된 상황을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오늘의 안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쌤의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3편으로는 구직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면접을 보러 오거나 여러분들 회사에 지금 서류를 지원을 한 학생들은 단순히 취업준비생이 아니라 곧 이제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이제 바뀌는 분들일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만 지원한 것들도 아니고 분명히 좋은 회사에서 좋은 커리어를 쌓은 아주 멋진 커리어맨 또는 우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취업을 이제 그 채용을 하게 되는 담당자라든지 기업들에서는 이런 개개인에 대해서 권리를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개개인의 이제 가능성을 그러니까 어느 사회에서도 이분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라는 것을 인식을 꼭 갖고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쌤의 마지막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기업의 갑질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죠. 공채 승리를 위하여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